안녕하세요. 독거투자일지 제레미안입니다.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델타 변이는 끊임없이 시장을 누르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글이고요. 유료 독자들에게는 좀 더 일찍 공개를 했던 글입니다. 독거투자일지에서는 미국의 델타 변이 창궐에 대비해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지금 마음이 편할 것이고 아닌 분들은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지금의 낮은 미국 사망률은 백신에 힘입은 이유가 가장 크지만 계절적인 이유가 사실 더 큽니다. 백신이 없던 작년 여름에도 확진자 수와 사망률은 현저히 낮아졌긴 했습니다. 독도에서는 3주 전부터 현재 백신 거부율이 50%대에 달하는 미국 특성상 현재 접종률이 50% 아래에서 정체된 상황이 계속된다면 CDC 이야기대로 비접종자들의 팬데믹이 될 거라는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현재는 50%가 좀 넘어간 상태입니다. 러셀 등 중소형 경기 민감주들이 포진한 지수가 먼저 때려맞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를 반영하여 트래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 운송, 크루즈, 항공 같은 리오프닝 주식들 역시 기나긴 가을, 겨울을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바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약간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는 이상 백신 접종을 최대한 미루고 싶긴 합니다. 그 흔한 독감 접종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민주당 정세가 짙은 이들은 얼마나 백신이 싫겠습니까? 바이든 정부가 인간을 조종하기 위한 666 칩을 삽입하는 거라고 굳게 믿는 큐어난 추종자들은 저보다 훨씬 심하게 백신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큐어나는 고작 수십만 명이 지나지 않지만 이 개념을 따르는 이들이 공화당 지지자의 50%가 넘어갑니다. 인구 3억이 넘는 미국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미국인들 접종 거부율도 40%대에 육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방역 인프라와 평균적인 개인 방역 마인드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전염이 강력한 델타가 환절기와 겨울에 퍼지면 손을 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자료인데 어제 확진자 수가 1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실은 피크 때는 30만 명까지 갔었고 심할 때는 23명 정도가 꾸준히 유지가 됐던 게 연초였죠. 버핏은 1차는 물론 2차, 3차 팬데믹에도 130조가 넘는 현금을 베팅하지 않았습니다. 델타로 인한 시장 조정이 온다 해도 작년 3월만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번 조정이 온다면 그제서야 베팅을 하지 않을지 관전해 본 것도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독트에서는 올해 중국의 디레버리징을 이야기하면서 중국 주식을 조심하고 이왕이면 같은 업종이라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늘 그렇듯이 폭락의 사라가 저희 독거 투자일지의 모토이긴 합니다. 현업에 있으면서 2015년도에 중국 시장의 폭락을 봤었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가 90%에 이르는 중국 주식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중국은 처음엔 기업들에게 중국 공산당은 처음엔 기업들에게 자유를 주고 어느 정도 커지면 그때 강하게 규제가 들어갑니다. 너무 커지면 세력화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공산당원 1억 명쯤 되는데 그 이상의 무언가 조직이 생기면 바로 눌러버립니다. 공산당원이 4천만 명 수준일 때도 파르궁이라든가 기독교 등 공산당보다 큰 조직들을 누르고 탄압을 했었습니다. 저도 중국에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이런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IT 기업들이 세력화하면서 마인처럼 까불면 당연히 군기를 잡게 됩니다. 때로는 공산당이 빅딜을 나서기도 합니다. 1980년대 이미 중국은 당의 명령으로 거대 기업들을 이수합병시키고 파산시키는 일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이지만 중국 남철과 중철 합쳐서 세계 1위의 점유율 가진 고속철도 회사를 만들었죠. 이러면 중앙에서 관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강제적인 조치들은 미국인들은 기겁하면서 싫어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상적입니다. 이민들이 이익을 위해서 당한다는데 당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살아본 저로서는 둘 다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캐시우드는 이런 주식들을 깨끗이 덜어냈습니다. 텐센트 뮤직에게는 너희는 독점이니 라이센스를 모두 당에 반납하라든가 해외에 상장된 회사들의 중국 내 앱 장터에서 제재를 가하면서 삭제해버리는 것들이 중국
내부에서는 적법한 절차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의 이슈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락하고 폭등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기간 조정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지난 1년 동안 흘러내리며 반토막 가까이 난 중국 최대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를 보십시오. 이 며칠간은 폭락을 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일주일 전에 작성이 된 겁니다. 정말 처절하게 조정이 되고 나올 매물이 없을 때, 그리고 시장과 종목에 대한 센티멘트가 회복이 될 때 반등이 시작될 것이고, 그때 들어간 것이 늦지 않다고 봅니다. 곧 폭락을 따라 분할 매수한 것이 아니라 조정이 끝나면 그때부터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따라가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투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해왔습니다. 이번엔 유가 폭락에서 여러분들은 조정이 얼마나 날카롭게 떨어지는지, 원자재 투자는 얼마나 위험한지 봤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투기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이 시장을 여러분이 비트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 근자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70불대 후반에 WTA가 70불대 후반에 숏을 칠까 하다가 원유의 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숏을 치지 않는다는 투자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신문을 펼치면 원자재는 포트의 10%로 가져가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늘 포트에서 애물단지라서 버티다가 결국 손절하고 정리하는 게임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늘어난 유동성은 늘어난 변동성과도 연관이 된다는 이야기를 작년 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바이든 정부 이후 유동성이 정점된 올해 한 해 동안 변동성장과 공포는 매달 찾아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역시 현금 비중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올해 지수 자체는 많이 올랐습니다. S&P, 다우, 나스닥, 한국도 마찬가지죠. 독트는 올해 지수 예상을 유동성 공급이 작년만은 못하기 때문에 작년 대비로는 전체적인 지수 수익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봤고,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의 옥석 가리기로 보았습니다.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지수는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이는 소형주가 아닌 대형주들이 유동성 흡수해버리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대형주는 무소불위의 실적을 기반으로 코인으로 갔던 유동성과 채권으로 갔던 유동성,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과 방어주들의 유동성까지 다 빨아버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2,800조 원에 이르는 시가총액으로 향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 등 정말 한국의 코스피 시총보다 큰 개별 종목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프티 10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코투자일제는 연초부터 경기방어주들의 주가가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높기 때문에 버블이 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사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금 투자는 너무나 고려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을 사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의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0% 이상입니다. 나스닥만 봐도 30% 이상 수익이 났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원자재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풀면 금 가격이 오를 거라고도 하는데 그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렸어도 금 가격은 저 모양입니다. 독도에서는 델타 변이로 인한 조정폭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8% 정도로 보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30% 이상의 조정을 보였던 것과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작죠. 어쨌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8%이 사이에서 이제 하방 쪽은 러셀이 이미 찍었었고, 나스닥 또한 3% 정도의 조정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물론 모든 매크로 지표를 무시하고 주식을 5년, 10년 가져가면 장사는 없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죠. 우리 앞에 무수한 이슈들은 단 반년만 지나도 다른 이슈로 변할 것이고, 경제 정상화를 더디게 할 수 있어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옥석을 가리지 않는 종목 피킹이 되지 않는다면 수익률에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감내해야 할 그 기간적인 고통의 깊이도 아주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30년, 40년 다우 지수 차트를 보면서 저렇게 우상향하고 날아가는 시장인데 뭐 그리 걱정하고 언제든 주식을 사면 먹는다라고 나이브하게 얘기하지만, 언제, 얼마나, 어떻게, 어떠한 주식을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버틸 우리의 멘탈도 유리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